좋아하는 사우나도 안 가고 장벽 관리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볼이 벌겋고 오돌토돌 뾰루지도 올라오고 혹시 술이라도 좀 마시면 얼굴이 터질 듯이 달아오르는 걸까요? 특히 남성분들 댓글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. 여드름도 아닌 것 같고 홍조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얼굴은 빨갛고, 이런 경우는 단순한 피부 장벽의 문제라기보다는 얼굴 안쪽에서 모낭충과 그로 인한 염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. 홍조를 간단하게 나누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민감성 장벽 손상형인데요. 세안 후 당김이 심하고 건조하고 화장품만 발라도 따갑고 각질이 잘 일어나는 타입입니다. 두 번째로는 모낭충 그리고 주사 피부염형인데요. 볼과 코 주변에 붉은기가 계속 남아있고 오돌토돌하게 뭐가 올라오거나 농포가 남아있고 여드름 같은데 잘 낫지 않는 타입이죠.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코 주변이나 볼 미간이 울긋불긋하고 술 먹은 후나 또 운동한 후에 훨씬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세 번째로는 감정형 홍조라고 있어요. 회의, 발표 또는 긴장되는 순간, 또 술자리처럼 감정이 흔들릴 때 갑자기 확 달아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타입입니다.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릴 건 두 번째, 모낭충과 주사 피부염형 홍조입니다. 모낭충이 뭘까요? 모낭충은 원래 정상인의 피부에 모두 가지고 있는 진드기 같은 건데요.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피지나 노폐물 같은 것이 많이 쌓이면서 이 모낭충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가 있어요. 이럴 때 홍조가 생기거든요. 모낭충이 죽으면서 나오는 부산물과 세균이 피부를 자극해서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 때문에 혈관이 더 잘 늘어지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주사 피부염이 심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모낭충을 없애주는 수란트라 같은 약이 뾰루지나 농포가 함께 있는 홍조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. 병원에서 주사 피부염 진단을 받으면 가장 많이 처방 나오는 약이 수란트라입니다. 이 수란트라는 이버맥틴이라고 하는 성분의 1% 크림인데요. 쉽게 말해서 피부용 구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크림의 효과는 크게 2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는 피부 속에 있는 모낭충을 강력하게 박멸합니다. 즉, 홍조의 원인이 되는 균을 직접 죽이는 거죠. 두 번째는 모낭충이 죽으면서 우리 피부 위에 확 퍼뜨린 그 부산물들로 인해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어요. 실제로 피부과에서 레이저 수십 번 받았어도 잘 안 나왔던 분들이 이 수란트라 크림 하나 쓰고서 새 삶을 찾았다, 이런 후기가 많은 것들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 약이 마법의 크림이라고 해서 적당히 바르면 피부 제대로 뒤집어집니다.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작용이 이거 바르고 얼굴이 더 빨개지고 다 뒤집어졌어요 하는 거거든요. 왜 그럴까요? 수란트라를 바르면 모낭충들이 죽으면서 그 벌레의 사체와 배설물들이 피부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.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염증이 폭발하는 건데요. 이런 현상을 명현 현상 또는 수란트라 다이오프 현상이라고 해요. 이걸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면 홍조는 절대 못 잡습니다. 수란트라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, 보통 저녁에 발라요. 밤에 모낭충들이 피부 표면으로 움직인다고 해요. 그 피부 깊숙이에 있던 수컷이 암컷을 만나기 위해 피부 표면으로 올라온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밤이 되면 자꾸 더 가렵고 자극감이 있고 그런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모낭충들이 다 올라온 저녁에 바르는 것이 효과가 좋겠죠. 그런데 세안 후에 바로 바르는 것보다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서 얼굴이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바르시는 것이 좋은데요. 이렇게 해야 약이 훨씬 더 잘 흡수되기도 하고 피부 자극도 적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약은 면봉으로 콕콕 찍어 바르는 게 아니고 얼굴 전체적으로 넓게 얇게 펴 바르는 약이에요. 왜냐하면 얼굴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모낭충들에 다 작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란트라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100% 효과 볼 수 있게 바르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. 먼저 1단계는
적응기라고 볼 수 있고 처음 바르기 시작한 1주에서 2주 사이인데요. 완두콩 한 알만큼만 짜서 평소 바르는 수분크림과 1:1 또는 1:2의 비율로 잘 섞으세요. 그런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얇게 펴바릅니다. 이때 절대 욕심내서 듬뿍 바르시면 안 돼요. 이 시기가 부작용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얼굴이 더 붉어지는 것 같고 더 가려운 것 같고 자극감이 있으면 약이 잘 반응하고 있구나, 약이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구나,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진행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바르기 시작해서 2주에서 4주가 되는 시기입니다. 이때는 드디어 수란트라 단독으로 바르실 수 있는 시기예요. 완두콩 한 알 정도를 전체적으로 저녁에 얇게 펴 바르시면 됩니다. 그 다음 3단계 유지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수란트라 시작한 이후에 한 달이 넘어간 시점이죠. 이때는 이제 눈에 띄게 효과가 보이기 시작해요. 홍조가 좀 많이 가라앉고 편안해집니다. 그런데 이때 바로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. 모낭충 알이 다시 부화하기 때문인데요. 수란트라를 한번 바르기 시작했으면 적어도 2-3개월 정도는 꾸준히 발라야 완전히 모낭충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. 수란트라 내성. 모낭충은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내성이 잘 생기지 않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환자분들 계세요. 예전엔 수란트라가 참 잘 들었는데 요즘 별로 안 듣는 것 같고 자꾸 재발하는 것 같아요. 수란트라 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항생제 연고가 아니기 때문에 세균의 내성처럼 명확한 데이터는 잘 없어요.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내성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 추가로 처방이 나오는 약이 바로 로섹스 겔입니다. 이 약은 메트로니다졸이라고 하는 항원충제가 들어있는 크림인데요. 원래 피부과에서 주로 염증이나 붉은기 완화에 자주 쓰이던 약입니다. 그래서 이 로섹스 겔을 수란트라가 잘 안 들을 때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. 그래서 밤에는 수란트라 크림을 발랐으면 아침에는 로섹스 겔을 바르거나, 그것은 나의 홍조의 증상이라든지 또 부위가 어느 정도 넓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. 그럼 수란트라 바를 때 반드시 주의할 사항 있겠죠. 생활 관리의 팁인데요. 수란트라 쓸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로 각질 제거나 스크럽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수란트라 자체도 피부에 약간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스크럽이나 각질 제거까지 하면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. 우리가 피부 장벽 세우느라고 얼마나 애썼나요? 밤에 비판텐도 열심히 바르고 하셨는데 그거 다 물거품 효과가 됩니다. 절대로 좀 좋아진 것 같다고 해서 각질 제거나 스크럽 하시면 안 됩니다. 두 번째로는 보습과 자외선 차단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. 원래 홍조는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자외선 차단이 필수입니다.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외선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가 더 망가지는 것은 절대 안 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세안하시고 기초하시고 보습크림 다 바르신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까지 발랐을 때 기초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또 수란트라 바르는 동안 일시적으로 피부가 좀 건조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러니 평소보다 보습제를 더 듬뿍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안면 홍조와 주사 피부염은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. 사람들이 막 술 마셨냐 그러고 얼굴이 너무 빨개지니까 그 환한 색깔 옷도 잘 못 입고 무채색 계열만 입어야 하고 참 속상한 일이 많죠. 왜 나만 이럴까? 왜 잘 낫지 않을까?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. 오늘 말씀드린 수란트라 크림과 로섹스 겔 한번 잘 사용해 보세요. 내가 피부 장벽을 충분히 잘 발라줬는데도 홍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피부과 가서 처방 하나 받아보세요. 오늘 영상이 홍조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께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대합 이약사 이유미 약사였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